중앙아시아 순방에 함께한 최성무 취재기자와 함께 순방 뒷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죠? 화요일 저녁에 한국 도착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화요일 저녁 때 도착해서 집에 가니까 10시가 넘더라고요. 아, 오랜 시간 또 비행기를 타고 그렇죠.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하시고.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좀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빽빽한 일정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8일 정도의 기간 동안 7번의 비행기를 탔고요. 그리고 5개 도시, 6개 도시구나. 6개 도시를 방문했고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어느 도시에서는 실제로 도시 구경도 못하고 대통령께서 공항에서 하는 행사를 잠깐 지켜본 후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바로, 다시 이동하는 네, 그런 일정이기도 정말 그냥 하고. 찍고만 오는? 네, 정말 찍고만 오는. 그 6개 도시 중에는 자세히 좀 본 국가나 도시들은 몇 개 정도일까요? 아니, 그래도 이제 웬만큼 자세히 봤는데, 이제 정말 찍고 온 도시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그렇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천산산맥에 위치한, 제가 비행기를,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산맥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비행기에서밖에 못 보셨는데. 그렇죠. 네. 만년설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도착을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공항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안개가 꼈어요. 그런데도. 안개가 껴서 도착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도시는 전혀 못 봤어요.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좀 기억 남는 도시들 몇 개 좀 있으시죠? 어떤 도시들 좀 생각나세요? 아니, 일단 가장 먼저 도착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시가바트가 기억이 나는데 일단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천연가스가 세계 4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도시고 그 중앙아시아의 특성상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밤이 되면 정말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변합니다. 그 도시가 혹시 이렇게 온통 그렇죠. 하얀 도시, 그 기네스북에도 좀 올랐다고 하얀 대리석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온통 건물이 하얘요. 그러니까 그 건물, 그 도시 자체에 다른 색이 있는 게 없어요. 네, 이를테면 지붕이 좀 빨갛거나 뭐 지붕이 좀 파랗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 도시 아시가바트의 하얀 비치 도시라고 하는데 정말 비치 도시답게 하얀색 일색이었어요. 눈이 부시더라고요. 이제 영상을 좀 봤는데 자동차들도 다 하얀 맞아요. 자동차더라고. 그러면 그걸 다 규제를 하는 건가? 다른 색은 못 타고 다니는 건가? 그러니까 특정한 규제라기보다 아까 제가 거창하도 물어봤는데 그 현지에 사시는 그 직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의 색인 하얀색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그러니까 통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진짜 직접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평양스럽다. 느낌이 네. 조금은 네. 대통령 좀 중심 국가라서 더 그렇게 네. 보이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고 먹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좀 가서는 지내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대통령 수행을 하는 기자들은 대통령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과 같이 지내진 않지만 대통령이 하는 일정에 따라가서 직접 수행 기자를 그러니까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보통 대통령이 머무는 중심가 근처에 있는 호텔에 기자단 숙소랑 이제 프레스센터가 차려지게 돼요. 그 프레스센터와 그 호텔 측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렇지 않으면 뭐 비행기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호텔 식사나 뭐 이런 거는 괜찮았나요? 어떻게 맛이 좀 있는지? 이번 중앙아시아는요. 네. 그러니까 한숨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중앙아시아는 네. 그러니까 초원의 도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사막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가바트나 뭐 이런 데만 해도 이렇게 보면 사막에서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분수 같이 뭐라 그러죠? 스프링클러 이렇게 설치해서 이제 나무가 만들어지는 경우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 있었고 음식도 거의 대부분 고기예요. 양고기나 소고기나 혹은 뭐 이런 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음식 문화가 발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고기 자체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그 자체에 좀 네. 특유의 특유의. 냄새가 특유의 그분들은 맛있을 것 같은 그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네. 네. 맛은 좀 힘들었던 걸로. 네, 힘들었어요. 그 전용기를 타고 계속 움직이시잖아요. 네. 그 전용기에 진짜 탈 수 있는 분들만 탈 수가 네. 있으니까 궁금한데요. 몇 네. 분 정도 전체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용기가 그 대한항공이 일반적으로 타시는 큰 비행기잖아요. 보잉사에 그 400명 정도 탈 수 있는 비행기예요. 원래는. 규모 자체는? 네, 그래요. 근데 이게 대통령의 수행을 하다 보면 대통령이 이제 그 국정 수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도 할 수 있고 혹은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이 피격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라든가 혹은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아, 그 안에? 그렇죠. 아, 그럼 직접 탄 분들도 안을 다 알 수는 없는? 네,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대강 한 2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은 얼추 맞을 거예요. 자세한 좌석은 비밀입니다. 아, 그럼 비밀이고. 네, 보안상. 아, 보안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며 가며 대통령을 마주한다거나 이러는 상황은 없겠네요. 있는데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그 장관급 이제 공식 수행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머무는 공간은 기자들이 머무는 공간하고는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 한 이명박 정부나 이제 공개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아직 공개된 적이 없어서 아쉽게도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 그럼 거의 이제 출입하는 기자님들 거기서 다 뭐 뵙고 만나고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겠네요. 모든 그렇죠. 그런 순방 일정마다 다 기자들은 다 함께 동행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좌석이 아무래도 협소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가실 때마다 그런 크기의 우리나라 전용기만한 크기의 비행기를 2대를 띄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작은 한 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류의 전용기를 만드는데 따른 이제 국민 비판 여론 때문이에요. 그런데 좁다 보니까 기자단도 많이 갈 수는 없어요. 최대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80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제 사실 관심이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이럴 때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못 가요. 이게 잘려서 일부 기자는 민항기를 타고 가기도 해요. 아, 그렇게도 갈 수는 있나요? 네, 민항기를 그러니까 타고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취재는 가야 되니까. 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 순방 어땠는지 전체적인. 네, 이 순방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의 교역 자체가 4개국으로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중국과 이제 러시아인데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판을 키우는 그런 유의 하나의 부분으로 참여한 건데 좀 답답하긴 했어요. 이게 중앙아시아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달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근데 이게 정상 외교라는 것이 정상 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백억 달러, 몇십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정상 외교를 한 번 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박근혜 대통령 때 만난 이후에 바로 1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수주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130억 달러 정도의 수주가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130억 달러 전체요? 네, 그러니까 3개국 전체에 3개국 전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뭐 잘 된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혹은 경제적 비판하고 있는 우리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선순환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로 인해서. 네, 기대가 되는 거죠. 어떤 우리의 기업이나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에서 힘을 실을 수 있는 거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실질적으로도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네, 일단 이 부분이 확정은 아니에요. 항상 대통령의 정상회견은 지원이지 이 부분은 실제로 각 기업이 나가서 이제 계약을 따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힘이 강하고 정부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회의가 더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대통령을 따라가는 이제 순방 기자로서는 성과가 없고 뭐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이를테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움이 있으면 된 순방이었다.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되는 순방이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부분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순방이 아니었을까라고 네, 기대를 하신다라는 거죠. 네.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승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